그 다음 55번 보겠습니다. 각국의 지역사회 복지 발전 역사에 관한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아까 제가 정리한 것처럼 3페이지짜리 정리 요약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문제 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로따로 외우고 있으면 분절적으로 암기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포함이 된 3페이지짜리 요약본을 보면 한눈에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내용 보겠습니다. 미국은 1980년 레이거노믹스로 중앙정부의 지역사회 복지 예산이 축소돼 맞죠? 1980년 레이거노믹스로 작은 정부를 지향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예산 축소를 강행을 합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보호법이 1990년에 제정이 된 게 맞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1990년에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는 2000년대 지역사회복지의 중앙집권 강화라고 했는데 아니죠. 1995년도에 지방 분권화가 실시된 이후부터는 우리나라도 세계의 흐름에 맞춰서 계속해서 중앙 집권이 약화되어 가고 있고 반면에 지방 정권이 강하게 되면서 복지 정책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5번 보기 지역사회 복지 계획 수립의 법제화는 2005년에 이루어졌고요. 2007년에 1기가 시행되었죠. 그러니까 2000년대에 시행됐다는 거 이제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8번 문제. 인보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보기가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인보관. 자, 여기 요약본 보시면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비교에 대한 문제가 매 시험 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표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세계 최초 인보관은 영국의 토인비 홀이다. 맞는 얘기고요. 2번, 일본의 인보관은 도쿄 간다의 킹스레이관에서 시작되었다. 역시 맞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회 방문 활동을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이거는 인보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자선조직협회에 대한 설명이죠. 우회 방문원, friendly visitor이라고 해서 이 내용들은 자선조직협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보관의 주요 이념은 자유주의 급진주의였고요.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하여 환경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였다. 맞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 69번 문제. 새마을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부터 5번까지 보기가 나옵니다. 자, 정답을 보면은요. 1번 지역사회 개발 사업과 관련이 있다. 관련이 있죠. 새마을운동. 2번 농촌 생활환경 개선 운동으로 시작되었으나 소득 증대 운동으로는 발전하지 못하였다. 아니죠? 처음에는 농촌 생활 환경 개선 운동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게 점차 커지면서 소득 증대 운동으로까지 발전을 했죠. 3번 근면자조협동, 근자협이라고 암기를 했었어요. 근면자조협동을 주요 정신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4번 보기 새마을운동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맞습니다. 그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4월 22일은 매년 정부지정 새마을의 날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책론에서 나온 문제네요. 정책의 역사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자, 역사 문제는 그 이해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암기의 영역으로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따라서 이해가 위해를 토대로 풀어야 더 쉽게 풀리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암기를 통해서 풀어야 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역사 연도 문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해보다는 암기의 영역을 통해서 푸는 것이 더 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보기부터 보면요. 1883년 독일의 질병보험은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맞는 얘기죠? 자, 여기 요약본에 보시면 1883 질병보험 보시면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그리고 비스마르크가 사회통합을 위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당, 그 당시에 야당 전부 반대를 했죠. 다 반대를 했는데 비스마르크가 독단적으로 시행을 한 것이죠. 시험 문제 항상 나오는 부분이죠. 여당에서 찬성을 했지만 야당에서 반대했다. 이런 보기가 나오면 틀린 거죠.
왜냐하면 이 비스마르크의 질병보험은 여당과 야당 모두 반대를 했지만 비스마르크의 단독적인 결정으로 시행을 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에 적용 범위가 먼저 확대된 것은 국민연금이다 나와 있는데 이거 틀린 문제죠. 당연히 건강보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먼저 확대가 되었죠. 그다음 1980년대 미국에서는 공공부조 급여 수준이 삭감되었다. 맞는 얘기죠? 미국의 작은 정부 이렇게 해서 공공부조의 급여분이 삭감이 되었고요.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는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1988년에 시행되었다. 역시 맞는 이야기죠. 자, 암기의 도움을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1986년에 아시안 게임이 있었죠. 그리고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이 있어서 올림픽과 연관지어서 암기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는 1986년에 아시안 게임이 열릴 1986년도에 최저임금법이 제정이 되었고 1988 서울 올림픽 때 시행이 되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5번 보기.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는 아동수당,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완전 고용도 강조하였다. 맞죠? 3대 전제가 되겠습니다. 베버리지 보고서의 3대 전제는 완전 고용,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 그리고 아동수당 이렇게 되겠고, 참고로 6대 원칙,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니까요. 한번 살펴보면은요. 행정의 통합화, 적용 범위의 포괄화, 정액보험료, 정액급여, 정액급여죠. 그리고 급여 적절화, 대상 분류화 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0번 문제가 되겠네요. 20번 문제. 우리나라 사회 서비스 전자 바우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1번부터 5번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풀이를 보시면요. 전자 바우처 방식의 사회 서비스는 2007년에 도입되었다. 맞습니다. 맞는 이야기고요. 2번 사회 서비스 전자 바우처 도입으로 수요자 직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해졌다. 맞죠? 우리가 옆에서도 흔히 볼 수 있듯이 방과후 수업 같은 경우도 전부 바우처로 주잖아요. 그래서 방과후 수업 관련해서 바우처를 몇 개 받으면 이거를 가지고 태권도장에 보내기도 하고 어떤 방과후 수학 수업에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선택하는 것을 주위에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012년에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 4번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은 전자바우처 사회 서비스 사업 중 하나이다. 자, 이게 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먼저 5번부터 보고 갈게요. 5번. 전자바우처 도입에 의한 지불 정산 업무 전산화로, 여기가 키워드가 전산화가 되겠죠? 전산화로 행정부담이 대폭 증가하였다. 아니죠. 전산화를 통해서 행정부담이 대폭 감소하였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3페이지가 되겠는데요. 3페이지가 우리나라 그 서비스 제도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자, 그리고 2007년도 있죠. 전자 바우처. 예를 들어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법이라고 제가 여기 기재를 해두었습니다. 2012년에 4개의 사회 서비스 전자 바우처 사업이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자, 이게 시험 문제 3번 보기에 나와 있죠.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5번 문제. 사회복지 행정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부터 5번까지 나오죠.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잠깐 파우스 해가지고 잠깐 일시정지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 정답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 보시면요. 1987년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배치되기 시작되었다. 아까 문제에서도 나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1987년 사회복지 전문요원 같은 경우는 매해 시험 문제 나올 뿐 아니라 한 회의 시험 문제에서도 반복해서 출제된다는 것. 결론은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벌써 외우시는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2번이나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자, 2번 보기 보겠습니다. 분권 교부세를 1995년에 도입을 하였고 재정 분권이 본격화되었다. 아니죠. 2005년에서 2014년 사이에
분권 교부세가 도입되게 됩니다. 자, 3번. 사회복지시설 설치가 신고제로 변경된 것이 결정된 것은 1997년도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 사회서비스 이용권 바우처 사업. 자, 금방 보셨죠? 2007년에 바우처 사업이 등장이 되었고,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이 2005년에 법제화가 되었고 2007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1번 문제 보면요. 자, 다음 중 가장 먼저 제정된 법률은,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뭐 외우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은 1995년도에 이제 나온 법이고요. 정신보건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연도에 제정이 되었죠. 그래서 다른 것들을 모르더라도 2번, 3번 정신보건법과 사회보장기본법이 1995년도에 제정되었다는 것을 암기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2번, 3번이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같은 연도니까. 자, 연속해서 보시면 고용보험법은 1993년도에 자, 이게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4번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은 2007년, 국민기초생활법, 국기법이라 그러죠. 1999년에 제정이 되었고 2000년부터 시행이 되게 됩니다. 자, 따라서 1번 고용보호법이 1993년으로 보기 중에 가장 빨리 제정된 법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지금까지 14회 기출문제 1급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 나온 연도 문제를 살펴봤고요. 14회 기출문제에서는 총 10문제가 나왔습니다. 10문제가 제가 이 정리한 3페이지짜리 요약본에 다 정리된 부분을 나온 것이죠. 그래서 제가 14회부터 21회까지 기출문제를 총 분석을 해봤는데요. 평균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더라고요. 평균 10문제 정도가 역사, 발달 과정, 연도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시는 선생님들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공부하기 좋게 따로따로 나오는 이런 과목들에 나오는 연도 문제를 단 3페이지로 요약을 해두었으니까 이걸 반드시 출력을 하셔서 누워서도 보시고 시간 날 때 짬짬이 퇴근하시면서도 보시고 해서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기출문제 해설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